뼈는 성장을 할 때까지는 길이도 길어지고 두께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 성장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약 10% 정도의 뼈가 없어지고 또 그 자리를 메꿔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이 흡수되는 시간은 보통 3주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골 교체율이 빨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뼈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전에 내 뼈는 지금의 내 뼈가 아니군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뼈도 1년에 지금 10% 정도가 새로 없어지고 생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뼈 건강을 위해서는 햇볕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유가 뼈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 중에 비타민 D가 있는데 피부에서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저절로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양이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가 여름철에 11시부터 한 2시 정도 햇볕이 가장 좋을 때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나갔을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면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가 피부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시죠. 혹은 또 겨울 같은 경우 너무 추우니까 창문을 닫아놓고 햇볕을 쬐시는데 실제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이나 선블록을 바르고 난 다음에 햇볕을 쬐셔서는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관련된 학회에서는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이제 보충제를 우선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 10가지 챙겨 먹는 것보다 사실 나쁜 거 하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뼈 건강에 나쁜 음식도 있죠. 짜게 드시는 게 대표적으로 나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것 자체가 소금기로 얘기를 드리는데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는 경우는 소변을 통해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요즘 젊은 분들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하루에 몇 잔씩 마시게 되는데 그 커피의 경우에도 이뇨작용을 통해서도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고 뼈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군요. 그리고 칼슘의 흡수도 조금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2가지 정도는 좀 피해 주시는 게 뼈 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비타민 D는 햇볕을 많이 보면 형성이 된다. 비타민 D가 아예 많은 음식은 선생님 없나요? 비타민 D는 연어나 꽁치, 고등어 등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생선들에? 달걀이나 유제품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양이 문제입니다. 달걀만으로 골다공증 환자에서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하려면 하루에 20개의 달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만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D는 보충제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이 충분하다고 많다고 알고 있는 음식들, 멸치, 우유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또 햇빛도 좀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 생긴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충분한 칼슘을 드시고 충분한 비타민 D를 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뼈가 약해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체중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유전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가족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고관절 골절이 있었던 경우에는 나에게도 골절의 위험성이 높다. 그렇군요.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스테로이드 제제와 같은 약제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또 뼈 건강에는 좋지 않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절염 때문에 오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뼈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이렇게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면 꽤 많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거나 증상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증상은 없는 거죠? 골다공증의 가장 큰 특징이 초기에 증상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것이 골다공증이 계속 진행을 했을 때 골절을 일으키게 되고 대표적으로 척추골절의 경우에는 키가 줄거나 아니면
허리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허리도 굽고 이렇게 그죠? 네. 꼬부랑 할머니가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골절이 한번 발생을 하고 났을 때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뼈는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러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